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선행대소 39번 강의 역행렬 구하기 가우스 조던 소고입니다. 가우스 조던 소고는 겨우 두 줄의 수식이지만 역행렬을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우스 조던 소고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요. 3 곱하기 3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 보겠습니다. 피토스터디의 개념 정리입니다. 행렬 A가 주어져 있고요. 솔루션 벡터와 소스 벡터는 열 벡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개념 정리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수반 행렬 i행 벡터입니다. 행렬 A의 i열을 단위 벡터 E1부터 EN으로 치환하고요, 디터미넌트를 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디터미넌트의 개념이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요, 바로 이어서 수반 행렬, 어드 조인트 행렬의 개념이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반 행렬에 i행, 제열 원소, 여인수를 쓰지 않고요, i행 벡터를 이용합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할 때는 각각의 여인수를 굳이 구할 필요 없다는 것이 피토스터디의 생각입니다. i행 벡터에 i열을 곱하면요, 디터미넌트가 되고요, i열 벡터 대신에 제열 벡터를 대입을 하면요, 두 개의 열이 같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는 0이 됩니다. 따라서 크로네커 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지고요. 이것의 행렬 표현은 수반 행렬을 앞쪽에서 곱하는 결과가 됩니다. 똑같은 결과이지만 수반 행렬을 뒤쪽에서 곱하게 되면요, 수반 행렬의 i행 벡터가 가지는 기하학적인 해석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 수식으로부터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그 역도 성립합니다. 연립 방정식을 풀 때에도 역행렬을 곱하는데 수반 행렬에 i행 벡터가 참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역행렬의 경우에도 행렬 전체보다는 i행 벡터를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개념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열 벡터의 선형 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 소스 벡터의 n차원 공간에서의 평행 분해를 이용합니다. 이것을 크레머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크레머 공식은 멀티 프로젝션에 대한 파파 연산을 행렬식 형태로 나타낸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모든 개념들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요, 수반 행렬을 i행 벡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반 행렬의 계산 횟수를 살펴볼까요? 3 곱하기 3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경우에는요, 3팩토리얼 6개의 항이 있고요, 각각의 항은 2번의 곱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n 곱하기 n 행렬식에는 총 n 팩토리얼 곱하기 n-1개가 됩니다. 그런데 n by n 수반 행렬은 n 제곱개의 여인수가 있고요, 각각의 여인수는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곱하기의 개수는요, 오더 오브 n제곱 곱하기 n-1 팩토리얼 곱하기 n-2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수인가를 보면요, n이 20인 경우에는 약 10의 20승이 됩니다. 30인 경우에는 35승이 되고요. 어떤 컴퓨터가 이렇게 많은 곱하기를 1초 만에 계산하더라도요, n이 30이 되면요, 100만 년 정도가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크레머 공식 수반 행렬, 역행렬은 이론적으로는 빛나는 보석이지만요, 계산할 때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따라서 행렬의 기본행 연산 3가지를 이용하는 가우스 조던 소고를 이용합니다. 가우스 조던 소고에 의한 역행렬 구하기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우스 조던 속어는 행렬의 기본행 연산 3가지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3개의 연산은 모두 가역 행렬에 대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역행렬을 가집니다. n/n 행렬 A와 단위 행렬 I가 있습니다. 두 행렬에 동시에 같은 연산을 적용합니다. E1이라는 기본행 연산을 적용하고요. 계속해서 E2라는 기본행 연산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요. 왼쪽의 행렬이 단위 행렬이 될 때까지 기본행 연산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E1부터 EK까지 연속으로 곱한 것은 최종적으로 A의 역행렬이 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A의 인버스와 단위 행렬을 곱한 것은 당연히 A의 인버스입니다. 따라서 가우스 조던 속어에 의한 역행렬 구하기는요, n 곱하기 2n 첨가 행렬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어진 n/n A 행렬 오른쪽으로 단위 행렬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n 곱하기 2n 첨가 행렬이 되고요. 여기에 앞쪽의 행렬이 단위 행렬이 되도록 기본행 연산을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것은 단위 행렬이 되고요. 뒤쪽에 n/n 행렬이 역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왼쪽에 n/n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1이 아니라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비가역 행렬입니다. 이와 같이 단위 행렬이 구해지면 오른쪽은 반드시 역행렬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행 연산을 반복해서 주어진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꾸는 과정을 가우스 조던 속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우스 조던 속어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 조던 속어는 개념카드에 보인 것처럼 두 줄의 수식으로 정리됩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경우에는 n 곱하기 2n 행렬에 적용이 됩니다. 가우스 조던 속어에서 주목할 것은 i첨자 2개, k첨자 2개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음에 등호가 오는 것은요, 연산을 마치고 값을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우스 조던 속어에서는요, 대각원소를 피봇 개수라고 하고요. 이것을 모두 1로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로 A11을 1로 바꾸고요. 해당하는 일행을 모두 수정을 합니다. 이러한 수정을 마지막 행까지 수행을 하면은 n 곱하기 2n이 됩니다. 따라서 k는 1일 때 n 곱하기 2n이 되네요. 피봇 개수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A21 원소를 0으로 만들고요. 이행을 수정을 합니다. A31 개수도 0으로 만들고 3행을 수정하고요. A41 원소도 0으로 만들고 4행을 수정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든 피봇 개수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 피봇 개수도 1로 만들고 수정을 합니다. 아래쪽에 두 개의 원소를 0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수정합니다. 위쪽의 원소도 0을 만들고 행을 수정합니다. 세 번째 대각 원소에 대해서도 1을 만들고 위쪽과 아래쪽의 원소를 모두 수정을 합니다. 마지막 대각 원소를 마찬가지로 1로 만들고요. 위쪽에 있는 모든 원소를 0으로 만들고 행을 수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산에 사용된 곱하기의 개수는 nk를 모두 더한 것이 되고요. 이것은 n의 세제곱의 5도가 됩니다. 앞에서 구했던 수반 행렬의 5도와 비교를 해보면요, n이 30인 경우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따라서 역행렬을 현실적으로 구하려면 가우스 조단 속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가우스 조던 속어를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적용해 봅니다. 행렬 A에 덧붙여서 이와 같이 2 곱하기 4 행렬을 구하고요. 일행의 첫 번째 원소를 A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1행에 C를 곱해서 2행에서 빼면요, 원소가 0이 되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계산이 됩니다. 이번에는 2행의 대각원소를 1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2행에 A분의 B를 곱해서 1행에서 빼면요, 이와 같이 수식이 정리됩니다. 분수 계산을 마치면요, 최종적으로 A의 역행렬을 2 곱하기 2 행렬의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인수를 밖으로 묶어내서 A의 역행렬을 구하면요, 오른쪽 사선으로는 위치를 바꾸고 왼쪽 사선으로는 부호를 바꾼 형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3 곱하기 3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행렬을 적고요, 행렬의 오른쪽에 단위 행렬을 적습니다. n 곱하기 2n 첨가 행렬에 대해서 가우스 조던 소거를 수행합니다. 이제부터는 두 줄 수식의 단순 반복 계산입니다. 먼저 K는 1열부터 시작합니다. 대각 원소를 1로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누고요. 이 결과를 옮겨 적습니다. 다음으로 2행인데요. 첫 번째 원소값을 대각 원소행에 곱해서 뺍니다. 결과를 얻고요. 옮겨 적습니다. 세 번째 행에 대해서도 세 번째 행의 원소를 대각 원소행에 곱해서 빼고요. 결과를 옮깁니다. 두 번째 열입니다. K는 2인 경우이고요. 먼저 대각 원소를 1로 만들기 위해서 -1을 곱했습니다. 이 결과로 치환을 하고요. 피복 계수의 위아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3행의 원소를 2행에 곱하고요. 뺄셈을 합니다. 다음으로 1행에 대해서 1행의 원소를 2행에 곱하고 뺍니다. 결과를 옮겨 적고요. 마지막 대각 원소를 1로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합니다. 1행의 원소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3행에 1행을 곱합니다. 그리고 빼면요, 0을 얻고요. 이것을 옮겨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2행의 원소 1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1을 곱하고요. 뺀 결과를 옮겨 적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최종적으로 역행렬을 구합니다. 왼쪽의 반을 단위 행렬로 바꾸면 오른쪽의 반은 역행렬이 됩니다. 행렬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가우스 조던의 곱하기 개수는 n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수반 행렬에 대해서 곱하기의 개수를 카운트했고요. 가우스 조던 소거에 대해서도 곱하기의 개수를 카운트했습니다. 곱하기 개수의 크기 차이로부터 가우스 조던 소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우스 조던 소거를 프로그램의 실행에 맞도록 두 줄로 정리했습니다. 선형대수 39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